안녕하세요, 클람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렇게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21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 지난 불장인 17년도부터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저희는 걷고 있는 기분인데, 이런 터널을 걷는 감정은 사회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학생일 때는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긴 터널이 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는 언제까지 이 회사를 내가 다녀야 하나 라는 그런 불안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 속에서 굉장히 큰 불안감 속에 살게 됩니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실에서 받는 이 긴 터널의 고통을 잊고자, 그리고 이 터널에서 탈출을 하고자 저희는 가상화폐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상화폐 시장마저도 이렇게 긴 터널 속에 저희를 가둬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이 대상승장이 올지 모르는, 우리가 언제 부자가 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터널 중간중간에 있는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터널의 끝에는 엄청난 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관련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가 주간 최대 자금 유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DTCC에서 암호화폐 기초자산 ETF 담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DTCC는 비트코인 또는 기타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또는 기타 투자 수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담보 가치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해당 조치는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DTCC는 금융시장에서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고, 최근 출시된 비트코인 ETF 거래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이 비트코인 ETF 담보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격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ETF도 계속해서 달러 순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제 ETF에 대한 호재거리는 끝난 것일까요? 앞으로 남은 호재거리가 더욱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각국의 이 연기금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투자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의 은퇴 연금 편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일에 지난 3월 일본의 대규모 정부 연금 투자 기금인 GPIF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새로운 투자 다각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인 집단으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 은퇴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없는 선진국이고, 또 규제가 엄청나게 엄격한 일본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집중이 됐습니다. GPIF는 그리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세계 최대 공적 연기금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본의 연기금에서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엄청나게 더 많이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는 앞으로 다가올 빛을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홍콩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ETF죠. 그 중에서도 정말 좀 놀라웠던 뉴스가 바로 홍콩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홍콩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금융 당국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안에는 이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름께 아마 엄청난 이더리움 ETF에 관련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미뤄진 상황이지만 지금 홍콩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고요.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콩 이더리움 ETF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고요.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ETF로의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아마 엄청난 가격 상승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스틴 선이 2주 동안 13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집했습니다. 이 저스틴 선이 누구냐면요, 후오비 거래소의 CEO였고, 트론 그리고 비트토렌트, 썬코인, 다양한 그런 코인, 대표적인 중국계 코인들을 발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저스틴 선이 최근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13만 개를 매수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스틴 선은 이 디지털 자산 매집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항상 그 코인이 반등하기 직전 타이밍에 이 코인을 매집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최근에도 보시면 12월 달에 이 트론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 시바이누를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선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약 5천억 시바이누를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을 12월 달에 했죠. 그리고 나서 시바이누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지금 보시면 저스틴 선이 12월 달에 대량의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3월이 되자 어떤 상승을 보여주죠? 시바이누가 거의 5배 넘는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라는 것은 이 이더리움을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것에 관련된 영향으로 볼 수 있고, 아마도 대규모 자금이 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또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굴자들이 엄청나게 달려든다는 것이고, 이 네트워크의 안정성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면 그것에 뒷받침되는 가격 상승이 항상 왔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가야 할 길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보시면 23년도 1월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죠. 그래서 2024년 1월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지루한 횡보 하락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개시되고 순유입량이 증가를 하면서 1월 말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비트코인을 1억까지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도 지금 승인이 난 시점부터 해서 좀 지지부진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4월 30일께 저희는 이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흐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아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트코인들이 한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30% 정도씩 떨어져 있죠. 거의 한 달 동안 이 지루한 횡보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긴 터널
끝에서 저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0.2%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